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 1123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일은 어쩔 수가 없고, 선생님이 방금 이 제목 지나가는 거 보니까 1123 굉장히 숫자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일주일이라는 생각이 시간이 더 생겨서 여러분들 귀중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리둥절 안절부절 하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금요일인데 벌써 수요일 밤에 발표가 났으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 흘러갔고 지금 금요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확인해도 아마 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 특강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각 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2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연기된 직후에 막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EBS 해서 지진 특강이라는 어떤 패러디물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EBS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떤 얘기를 좀 해봐야 할까요? 오늘 강의의 부제는 1사단원 총정리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당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현재 상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의 걱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좀 치명적입니다. 지진이 또 일어나진 않을까. 사실은 처음에 발표가 나고 다음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연기하느냐,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시험날 여진이 발생을 해서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수능날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걱정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연에, 지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 걱정되면 당일날 헬멧을 준비해서 가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2번째는 뭐예요? 이게 컨디션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시간 지켜가면서 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모든 체력을 끌어다 쓰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일주일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근데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어서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고 자기에게 힘을 많이 이제 줬던 그런 음식들을 골라서 일주일 동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마지막 걱정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이 더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날에 맞춰서 모든 것을 딱 끝내놓고 나니까 붕 떴네.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특강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수능 날까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공부가 된 부분과 덜 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라 하는 게 선생님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 일단 수능 시험 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4교시가 됐어요. 수능 시험지 받았죠? 생명과학원을 쫙 펼쳤습니다. 그런데 막 몇십 초 만에, 10초, 20초 만에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있겠고, 아니면 이거 나오면 나 약간 당황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나 이거 약간 자신 없어. 나 저거 좀 어려워. 나오면 망한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어딘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생명과학 1의 내용이라면 그중에서 일부는 완벽하게 학습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생명현상의 특성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잖아요. 1번 문제. 그런 건 다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가 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맞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살짝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나오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다! 모름, 미지의 영역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이 칸이 어디로 조금 더 치우치느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아마 이 부분이 거의 없을 거고 이쪽으로 많이 와 있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기? 미지의 영역? 여긴 늦었어요, 이미. 여기에 손대지 마시고 남은 일주일은 여기에 몽땅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불안하다. 여기에 투자해서 그 약간 불안했던 부분을 보강하면 한 등급 정도씩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질 1, 4단원 총정리나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2, 3단원 총정리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된 부분이고 어디가 덜 된 부분인지 선생님이 각 단원의 키워드, 주요 키워드를 쫙 나열을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쫙 키워드를 나열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 난 저거는 완벽하다. 제끼고 아,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먼저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려졌다.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찾았다. 그러면 철저하게 시간 분배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그리고 목요일이 우리의 D-Day죠. 그죠? 목요일날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이 남은 6일 또는 5일 반 또는 5일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일들에 크게 시간을 3등분 하세요. 요렇게 3등분해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밤 시간대로. 물론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만 시험 보는 거 아니라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도 2과목이죠. 탐1, 탐2. 생명과학원은 이 5과목 중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시간을 몽땅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오전, 오후, 밤 시간을 나눠 놓으시고 좋은 방법은 그 시험을 보는 시간대에 공부하면 아무래도 좀 컨디션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전에는 국어 공부랑 수학 공부를 하고 뭐 오후에는 뭐 영어와 한국사, 그다음에 탐구 뭐 한 과목을 보겠다. 그다음에 밤부터는 탐구 나머지 한 과목과 다른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복습을 하겠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과목들을 배치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사실 버리는 시간만 없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밤에 탐구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탐구도 2과목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으면 자 금요일 밤에는 생물 중에서 생명과학원 중에서도 1단원과 4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쫙 훑겠다. 그죠? 암기할 부분들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비었다고 생각되는 거, 뭐 천이 과정이라든지, 뭐 질소 순환이라든지 그 각각의 용어들 정리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하루에 잡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3단원 개념 정리. 여기도 외울 거 많죠? 그죠? 그래서 외울 거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게 2단원인데 2단원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는 그런 그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푸는 요령들을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점검하겠다. 그래서 뭐 2단원의 감을 잡는 시간으로 뭐 첫 시간, 그 다음에 뭐 월요일에도 할애를 해서 2단원을 한 이틀 정도 보겠다. 요렇게.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는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쫙 돌리면서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했던 오답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도 뭐 1시간 동안에 1단원에 어디까지 볼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놓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고요. 지금 오늘 선생님 반 친구들도 되는 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들고 와서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귀중한 시간 잘 쪼개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분배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인터넷이랑 핸드폰 지금부터 일주일은 멀리하세요. 그 수요일 밤이랑 목요일 오전까지 뭐 인터넷 기사, 뭐 TV, 뉴스 뭐 엄청 많이 봤죠? 다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뉴스도 보지 마세요. 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핸드폰 아예 멀리.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맡겨놓는 방법으로. 여러분 일주일도 못 참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요거는 딱 그죠?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는 1단원, 4단원의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볼게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로 진행했던 것이 이 연계 최종 마무리 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빈칸 채우기로 전체적인 개념의 용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 있죠. 6월, 9월 모의평가 하면 전체 40문항인데 이거를 각각의 단원별로 다 넣어놨어요. 빠짐없이. 그리고 나서 플러스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항들 중에서 우수 문항 또는 신유형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 다 해서 모아놓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직 못 본 친구들은 선생님 그 자료 찾아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 모아놨으니까 그것만 마지막에 한번 풀어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이거 있다는 친구, 이 강의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른 교과, 다른 과탐 과목에도 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강의가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럼 1단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전체 3문항이잖아요.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시기니까 딱 나오는 부분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1단원 내용 전체 키워드는 첫 번째로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생물의 구성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명과학. 그 생명과학이 만들어지는 생명과학의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주제랑 세 번째 주제는 거의 안 나와요.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시 뭐 달달 외운다든지 그런 거 말고 아까 그 이 연계교재 그 자료 한번 뽑아가지고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특히 여기서도 종속변인이랑 조작변인 이 용어만 안 헷갈리면 돼요. 혹시 나오더라도 혹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래서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문항은 주로 여기서 나오죠? 구성에서. 그래서 구성이 3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종류, 특성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종류, 세포의 구조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명칭인데 여러분들 이게 더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성 단계. 그래서 보통 여기서 각각 한 문항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암기. 안 돼 있으면 못 풀죠. 암기.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찍고 나서 뭘 할 거냐. 이 1단원 거의 빈칸으로 만들어놔서 채울 수 있게 연습지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그 연습지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안 외워져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봤을 때 물질에서 단백질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 부분에 대비가 돼 있을 텐데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가 지질이죠. 지질. 그래서 지질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있다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지질에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죠? 원소로. 그래서 우리가 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핵산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질 중에 인지질에는 이게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지질의 한 종류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성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세포소기관은 원체 내용이 쉽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얘 뭐 하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크게 지금 손댈 부분은 없고 아직도 혹시 이름 비슷한 애들 헷갈리면 리보솜, 리소좀 이런 걸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 있는데 주로 뭐가 나와요? 주로 식물의 구성 단계가 많이 다루어집니다. 다뤄지는데 동물은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쉬워요. 그래서 결근신상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식물의 구성 단계 유의를 해서 꼼꼼히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뭐 조직도 많이 나눠지고 조직도 그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눠지고 이 영구 조직도 또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유통표기. 그런 데다가 그 다음 단계 조직계 수준에서 또 얘는 어디에 속하고 얘는 어디에 속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고 주로 여기를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최종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잘 외워라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단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도 전체 세문항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1단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자료가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녹록지가 않아서 아마 여기 별거 아닌데도 찝찝한 부분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물질 순환, 그죠? 소비자, 뭐 생산자, 뭐 거기서 뭐 물질 어떻게 이동, 그거 꼭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있잖아요. 생태계.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근데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번 훑어보는 수준. 그 최종 점검 교재 한번 훑어보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 용어 정리.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9월 모평에서 뭐가 있었냐면 빛과 생물이 출제됐죠. 그래서 그 뭐 단일식물, 장일식물 그거 한계암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빛과 생물 쪽의 주제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빛의 세계에 따른 생물의 그 변화, 그다음에 빛의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일조 시간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 파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체군, 군집 있죠.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는 생장곡선, 생종곡선 이런 거였는데 얘는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의미 정도, 각각의 용어, 도대체 환경저항이 뭐지? 환경수용력은 뭐지? 뭐 그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봤을 때 이 곡선이 나오면 기울기만 잘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개체 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T1 시점과 T2 시점의 개체 수가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개체 수의 증가율, 감소율, 비율, 변화량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기울기를 해석해야 되니까 문제를 잘 읽고 풀어라 라는 당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개체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죠. 어떤 작용들이 있는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고 근데 아무래도 군집 내 상호작용보다는 조금 빈도가 떨어집니다. 자, 군집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많은데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조금 시간 많이 걸리게 만들 수 있는 방영구법 계산이 있어요. 자, 솔직히 자수, 자백. 자, 지금 나 개체군의 밀도 계산, 그 다음에 빈도 계산, 피도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식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손. 돼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돼야 돼요. 그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구법에서 밀도, 빈도, 그 다음에 피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피도는 값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밀도, 빈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개체군 간 상호작용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상호작용은 아무래도 경쟁과 피식, 포식. 피식, 포식. 나머지 것들도 같이 엮여서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얘네 둘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때 경쟁 베타의 원리, 아예 한 종이 사라지는 그런 그래프, 그 다음에 피식, 포식 같은 경우 선생님이 연계교재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넣어놓고 거기서 피식자, 포식자 가려봐라 하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마무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천의도 전통의 강호,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차 천의랑 2차 천의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2차 천의는 어느 상황이에요? 원래 생명체가 살던 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생명체만 없어진, 그러면 그 상황이 뭐가 있을까? 산불, 홍수,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산사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2차 천의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이렇게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생산량이면 여기서 이만큼은 호흡량이고 나머지는 순생산량인데 이 순생산량이 또 나눠지죠. 그래서 뭐 피식량, 낙엽 고사량, 그 다음에 생장량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하나 뚫어놓고 이거 하나 뚫어놓고 뭐 이게 뭐냐 물어보죠. 그리고 각각의 정의를 물어봐요. 뭐 나왔었어요? 순생산량은 그 생물 군집이 만들어낸 전체 유기물의 총량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죠. 그건 총생산량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의 순환 부분.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였어요? 질소 순환 부분. 이번에 10월 학평이었나요? 여러분들 질소 동화랑 질소 고정이랑 잘 구분 못해가지고 많이 틀린 친구들도 있죠.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단원에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생물 다양성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선생님 이 연계교재 교재 한 번 정도 채워보고 풀어보는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체군 밀도 계산하는 거거든요. 개체군의 밀도. 그러면 밀도는 서식 면적분의 공간분의 개체수니까 만약에 면적이 동일하고 개체수가 같다면 전체 개체수가 뭐 합이 어떻든 보지 마세요. 무조건 밀도는 같다. 거기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4단원 공부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둘 그 연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 빠르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다음 강의에 2단원, 3단원 마무리 공부법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 시간 확실히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EBS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죠? 그래서 함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여러분의 몫이죠. 다음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